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오전 4시 7분입니다. 주말이네요. 네,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오늘 또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 또 증시랑 환율부터 해서 증시랑 코인까지 한 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를 우리가 믿고 또 기다려주신 분들, 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번 시나리오가 거의 손에 예상됐던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2월 10일 전후로 해서 하락이 진행될 수 있고, 2월 초에 고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증시들도 제가 때려주기도 숏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 있죠. 12,800, 나스닥 그런 포인트들에서는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은요, 우리가 1180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최저점이고요. 근데 지금부터 환율이 바닥을 다지면서 돌아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매수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된다는 건 달러가 이렇게 퍼졌던 게 다시 달러로 모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가 조금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랑 증시가 반대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80원 정도 우리가 좀 도달하게 되면 그때 또 우리가 또 증시들이 또 반등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좀 가서 또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저는 코인 같은 경우 3200만 원까지 또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이제 아니다, 일단은 고점이다, 조심해라 이러면서 방망이 짧게 잡아라, 알트들 방망이 짧고 번트 쳐라, 그리고 증시는 때려주기도 숏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포인트까지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우리 변곡점 가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갈 거라 보시나요?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제가 4년 5년 동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좀 그렇네요. 테슬라도 이제 고점을 좀 찍어내는 모습이고, 그죠?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환율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한 번 정도의 더 고점이 나와준다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준다면, 이거는 저는 그냥 내리 하락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4월에 대한 이제 장기적 고점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게 이제 같이 움직여질 것인가 따르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스럽긴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조심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고, 믹스 많이 간다고 또 좋아하더니만 또 오락가락 하간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 그죠? 나스닥이 제가 11,400에서 11,600 사이를 노멀하게 보고 최대 13,000까지는 볼 수 있을 거다. 하지만 12,600에서 12,800 사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그게 참 신기한 게 엘리엇 파동의 피보나치 비율이 잘 맞다는 거거든, 그죠? 128.6%, 그지? 그래서 요 구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 한 번 더 준다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13,000. 정말 많이 가면 여기인데, 여기는 좀 빡셀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좀 확인이 됐으니까. 13,000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꼬실 가능성은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는 마십시오. 이해되세요? 저는 만약에 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기승전 하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저는 기승전 이걸 볼 거예요. 기승전.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또 선수들의 장세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고점이라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이미 123.6%가 도달했기 때문에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셨죠?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스피도 지금 이제 리오프닝 되고 있대, 또 중국이랑 또 오늘부터 다시 항공길이 열리죠, 그죠? 그러면서 조금 나아지고 한국 증시 그대만 조금 낫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조금 낫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가운데는 폭락하고 있네. 좀 애매합니다. 전반적으로. 애매해서 방망이 좀 짧게 잡으시고, 한국 증시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좀 방망이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 병세는 나중에 또 성방송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그림을 대놓고 그려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자, 이제는 이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빠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게 뭐 역헤드 앤 숄더 내기를 하시던데,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런데 헤아달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죠? 한생 5파 엔딩 다이고널과 B파의 반등이 분산장, C파의 공포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요런 그림 역회절과 공포가 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단호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엔딩 다이고널이라는 표현은 항상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파가 좀 너무 많이 파동이 강하게 연장파가 증가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파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주기가 있거든요. 사이클이. 그럼 요 주기 안에서 나오는 사이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과도 같이 매칭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헤드 앤 숄더는요,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역헤드 앤 숄더를 운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와야 역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단호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가 엔딩 다이고널, 단기적인 엔딩 다이고널 같은 그 형태, 또 제가 시황을 드렸던 가장 광유롭게 본다라고 1월 말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게 이제 이슈가 터지면 바로 좀 빨리 깼던 그런 모습은 좀 있어요. 그런 변수들은 있는데 여기서 엔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되고, 단기적인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엔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들이 좀 있거든. 곧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연장파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지금 이제 빠지는 모습에서 이게 B파, 요 규모 안에서, 그죠? 엔딩의 분산장이고, 그리고 B파도 분산장 일종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조정파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콤보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엔딩 다이고널과 B파를 전부 다 분산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포장을, C파라고 하시는데, 공포장은 보통 B파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몰라요. C파가 이렇게 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러니까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단정 지으시면. 다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침체에 관한 모습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 흐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봉 정도에서 지금 침체라고 말할 게 지금 없던 부분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사이클, 이 규모에 있어서 공포가 등장하고, 여기도 또다시 분산이 나오면서 이러한 침체가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든 그건 모르겠어요. 전 일단 지금 이제 조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C파보다는 여기 C파를 좀 더, 요까지의 반등을 좀 더 높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요까지. 요거보다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수정을 해둘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침체가 나오고 나서 출발하면 그것이 진짜로 좋은 거지, 침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찝찝한 부분이 침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저는 이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경기가 침체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제 아무리 얘가 가치가 좋고 뛰어나다고 한들, 비트코인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쭉쭉쭉쭉 상승할 수 있느냐는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러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상승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되돌리면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라. 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긍정적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역헤드 앤 숄더는요, 등장을 했고 지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하시면 안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2월달쯤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돌파할 때 노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갈 겁니다, 저렇게 가세요,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다고요. 우리 여기서 팔았잖아요. 제가 여기서 고점 얘기 드렸고,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럼 30% 남겨놓은 걸로 단타 치고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팔았던 물량들은 나중에 채우실 수 있는 자리는 일단 21,000달러? 글쎄 조금 더 낮출까요?
어쨌든 2만 달러 정도가 일단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다시 우리가 팔았던 물량의 한 6할, 팔았던 물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점 깨지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셨다가, 그래, 뭐, 한쌤 덕분에 여기 코인 개수나 좀 늘렸지나? 그리고 현금 좀 세놨으니까 나중에 뭐, 10,000달러 초반이나 뭐, 정말 재수없어 여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는 쫄지 않고 담아봐야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가면 이거 가지고 또 수익 취하시고, 나중에 여기서 또 물량을 또 상당량 줄이시고, 여기 다시 채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맞추려 가지 마시고 그냥 계좌를 관리해 나가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대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이 좋아지면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쌤이 이제 이번에 S&P를 자꾸 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S&P를 좀 달달하게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쳤냐면 한쌤은요, 저는 여기서부터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어요. 계속 매도 치고 있었거든요.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을 먹고, 그리고 여기서 또 쳤다가 물렸다가 여기서 숏을 쳐서 먹으면서 또 그거를 팔아버려서 또 첫 번째 한 개의 매도 포지션 계속 남겨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를 2개 더 넣어가지고 수익을 먹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큰 시장상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지금 그 수익금도 뭐 안마의자 하나 살 정도는 또 제가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오스로 깨먹은 그 선물로 실수해서 깨먹은 시장 요때였죠. 나오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안마의자 살 정도는 벌었고, 그리고 상태에서 매도 포지션 한 개는 계속 영원히 들고 있을 겁니다. 이게 수익금이 좀 생겼기 때문에 담보가 잡기 쉽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이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 내가 풀매도를 칠 거거든.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한 개의 계좌, 그러니까 제가 지금 6개의 계좌 매도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데 20% 정도잖아요. 그 얘기만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평단이 지금 이쯤 되잖아. 이쯤 되겠지, 이제는. 많이 먹었으니까. 그쵸?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자꾸 저점과 고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정도의 시드, 공부하는 시드, 연습하는 시드는 따로 구분해 두시고 내가 투자하는 시드를 나눠 두셔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만약에 4월달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 빠지는 그룹은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빠질 걸 본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거는 알 수 없는,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유튜버들 보면서 막 난리를 치거든. 근데 만약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난 이렇게 빠질 거라고 봐. 최소한 이건 빠지면 없겠지. 그럼 여기서 또 매도 포지션 늘려가지고 자꾸 한두 개 남겨두면 되는 거야. 그럼 돌아오면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적당히 팔고 적당히 파는 게 그게 욕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각심리 마인드거든. 그죠? 차트를 보는 건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나운이 좋아서 만약에 3,300 이 저점 이탈하게 되면 아싸 하고 여기서 롱 포지션으로 바꿀 겁니다. 이게 지금 이만큼 빠지게 되면 이게 지금 1000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4000T거든요. 4000T? 틱 단위로 치면은, 그러면은 마이크로 한 계약이 400만원, 500만원 나와요. 한 계약이. 마이크로 제일 작은 거. 마이크로 담보금이 원래 15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400만이면 2배가 넘는다는 거야. 3배 가까이 돼서 2.5배 되는 거야.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보셔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도 쭉쭉쭉 올라갈 것인가, 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헤드 숄더 흐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역헤드 숄더의 모습과 유사하거든. 그래서 근데 이건 이 상태에 진행이 되었고 지금 조정파가 나온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지 않고 이제는 바닥을 다지다가 위로 갈 때 배팅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야 손절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야 역헤드 숄더 완성되는 것이고, 완성되었을 때 첫 번째 28,000, 그리고 정말 많이 가게 된다면 3만 정도까지가 오픈이 될 텐데, 요거는 여기서 끝날 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게 끝나게 될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저 잼이탈이 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은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그냥 박살 나는 거겠죠. 이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 빠지면 코인 시장 멸망이고 9,900, $10,000까지 아주 유효사거리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침체 막 그래서 막 전쟁 나오고 막 난리 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아니야 그래도 무난하게 좀 타적을 다지면서 뭐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진짜 필요하다. 적어도 여기는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다 하더라도.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빠져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좀 찍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쪽에 나왔으면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을 거예요. 차라리.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추세를 넘어갈 때는 배팅을 해볼 만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쌤이 23년 가을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변수가 좀 많은 구간이거든. 올라가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24년 본까지는 또 가셔야 돼요. 좀 많이 뺐는데 이 정도까지 거기 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헤드 숄더 운운하기는 여기서는 역헤드 숄더가 맞다. 그래서 지제는 여기서 이 기간을 좀 버티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리고 2월 달에 조정을 좀 보고 나서 3월 정도 해가지고 반등을 좀 해서 4월 달에 고점이 나와주는 게 좀 땡길게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그냥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되고, 그 뒷부분은 이 BC판은 이렇게 이거 뒷부분은 이렇게 갈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밀어버릴지는 알 수 없다. 이건 블랭크 주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죠? 이건 알 수 없는 부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침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우 이론상 공포 침체. 그러면 다음에 나중에 24년 동안 매집이 형성이 되고 25년부터 상승하는 그런 모습, 예쁜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오케이?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또 23년 가을이 아니라 이제 4년 봄까지도 한번 또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변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건 그때 가서 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인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고요. 여러분들 뭐 단타 치실 분들은 알아서 치시고, 앱토스는 뭐 물려도 싸지, 그지? 근데 이게 막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한 번 정도 줄 것 같거든요. 그때 잘 탈출하시고 또 뚫고 간다고 또 역시 가네 이러면서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볼벳 하단가를 치면서 살짝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 번 정도 더 이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2750만원부터 정말 공격적인 분들은 정찰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찰 정도만 딱 넣으시고, 이게 이렇게 빠져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은 이제 난기류 반등이라고 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갈지 안 갈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상하지 마세요. 그 다음 파동을. 제발 부탁이니까. 아시겠죠? 예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요번에는 사실 조정파 완성을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난리를 치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여긴 잡으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장투 존버가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와주면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팔았던 물량의 거의 뭐 한 7-80% 담아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나온 정도의 반등, 뭐 여기서 나올 정도의 반등, 요 정도는 뭐 방망이 짧게 잡고 정찰 정도만 하고 계시고, 내가 이거 팔아드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2월 초의 고점까지도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지? 여기서 소대 정도 넣으시고, 그리고 정찰 소대 정도 넣으시고, 반등하면 물량 줄여서 손절 주고, 더 가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이때 잡으면 돼요. 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위로 한번 더 갈 가능성이 크거든. 이해되시죠? 여기 나와주면 여기서 또 물량 채우시고. 그러니까 풀 배팅으로 놀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제가 강하게 계속 뭐 매수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또 이 주말 또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